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교정을 끝내고 유지장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지장치를 착용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정을 끝낸 건 한 달 전쯤이에요. 그래서 그 치아에 부착했던 레진들 마지막으로 어태치먼트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스캔하고 비베라라는 장치를 받았는데, 원래는 고정식 유지장치가 있고요,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어요. 가철식 유지장치는 평상시에 물론 하긴 하지만 와이어가 보이기도 하고 안쪽에 플라스틱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말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착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치아의 안쪽 어금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회전을 한 상태라서 만약에 앞쪽에 픽스드 와이어 고정장치만 하게 되면 안쪽에 어금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비절라인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유지장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해요. 각자 다니는 병원에서 이거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유는 꼭 들어보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만 잠잘 때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나 위에 보통 이제 앞니 교정을 많이 한 경우는 픽스 와이어를 해요. 고정식 유지장치라고 해서 한 6개 정도 치아에 와이어를 설치를 합니다. 레진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유지장치를 얼마나 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게 좋다, 오랫동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치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이동이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치아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있는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침샘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 치아에 보면은 침이 항상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치석이 좀 자주 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할 때 꼭 제가 그쪽을 좀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픽스 와이어를 하게 되면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비절라인에서 나온 유지장치 비베라라고 하는, 네, 보이시죠? 비베라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거 3개가 나오고요. 이 3개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정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정장치는 탄성이 있어서 이것을 착용하면 얘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잡아주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치아를 이동시키죠. 코르셋처럼 꽉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베라라고 하는 장치를 받게 되면 이렇게 단단합니다. 네, 훨씬 다를 거예요. 이것은 교정장치, 이것은 조금 더 단단한, 그리고 두꺼운, 보이시죠? 두꺼운 스플린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딱딱하고 약간 두께감 있는, 네,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에 새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3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각자 뭐 직장에다 놓고, 하나는 뭐 가방에 놓고, 하나는 집에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되도록이면 1개만 사용을 하는데요. 요것도 제가 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정장치가 스마트 트랙이라고 해서 탄성이 엄청나게 강한 특허받은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일반 플라스틱하고는 달라요. 정말 오래 가고 보건력도 상당히 좋고요. 대신에 뜨거운 물에 닿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요.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주스나 이런 커피나 이런 것들을 물론 먹을 수 있고 먹고 나서 각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색소가 여기 침착되지 않도록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뭘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착용하고 있던 건데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버려야지 이러고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실 정말 질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지 장치를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최대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비베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잘 때만 착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잘 수도 있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동물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은 막 이런 거 물어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조심해라, 강아지 조심해라 이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교정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금액이 엄청 비싸거든요. 교정기보다 비싸진 않지만 맘먹는 너무 비싸요. 3개인데 네, 저는 원가로 사기는 했지만 엄청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개만 받더라도 몇십만 원을 내고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요거는 아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착용하는 팁인데요. 마지막 교정기를, 네, 이렇게 마지막 교정기를 이렇게 착용하면, 이렇게 착용하면 전에 붙어 있던 어태치먼트가 없더라도 교정이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딱 잡아줘요.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되는 거잖아요. 유지 장치를 받았는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다를 때까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들고 다니거나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착용을 했냐. 저 지금 2달째 착용을 하고 있는데도 멀쩡합니다. 물론 이게 어태치먼트가 있었던 곳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조금 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지장치는 내 치아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어태치먼트 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여기 이제 어태치먼트 있던 거가 이렇게 돌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착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착용을 하니까 발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낮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정말 저는 철칙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잘 때 꼭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정기를 착용을 낮에 하게 되면 커피를 못 마신다거나 제한이 많아요. 누가 뭘 먹을 걸 줘도 먹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에는 착용하지 않고 저는 집에 오면 네, 착용을 합니다. 유지장치 비베라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뒤로 돌아서 뺄게요. 네, 뺐습니다. 빼니까 훨씬 발음이 좋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지장치 비베라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이갈이 하시는 분들 보통 치과에 가시면 치아가 닳아서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막 신경이 드러나기 직전인 분들도 계시고 치아가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잠잘 때 이렇게 스플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스플린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좋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착용했습니다. 와, 엄청 짱짱해요. 정말 단단하고 짱짱하고, 이 교정기와 다르게 교정기는 돌기가 있어서 약간 그 치아가 이게 공간이 좀 느껴지거든요. 말할 때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최소한으로 돼 있어요. 치아와 유지장치 사이에 공간이 많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착용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이제 뺄게요.
처음에는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교정기를 착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교정기 다 끝내고 유지장치를 하고 있네요. 이젠 눈 감고도 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교정 끝나고 나서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이 댓글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발치하면 안 되는 치아가 아니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의 치아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그런 치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정을 하더라도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사이가 어차피 있어요. 제가 제 치아를 봤을 때도 요거는 감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모양을 양옆을 깎아서 더 많이 밀착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없어지긴 하겠죠. 여기 보시면 그냥 말할 땐 잘 못 느끼시지 않나요? 저만 좀 많이 심하게 느끼는데 말할 때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나는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레진으로 때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그 라미네이트를 해서 이렇게 붙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굳이 내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게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을 하고 블랙 트라이앵글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사와 상의해서 그런 건 이제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태치먼트를 여기 이제 다 붙였잖아요. 치아마다 모두 거의 앞니 빼고 저는 거의 다 붙였단 말이에요. 앞니 1번 치아 2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하는데 치아색이랑 레진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그거를 깎아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레진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완벽하게 깎아내지 않고 살짝 이렇게 남겨요. 거기 약품 처리도 했을 거고 본딩도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레진도 붙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거친 면으로 남아있으면 얘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플라그가 낀 것처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물감이 좀 느껴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거는 이제 좀 매끄럽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대한으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걸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드려지더라고요. 치아가 보면은 손톱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 앞면은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돌아가는 면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는 면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치경부에 가까운 거 잇몸하고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서 하시더라고요. 치아 교정하기 전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막 돌아갔고 이렇게 삐뚤삐뚤 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50년 동안 사용했던 게 그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여기가 많이 닳았을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닳아 있을 텐데 얘를 똑바로 세우니까 얘 모양이 어때요? 여기는 닳고 여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돼요. 올라가요. 살짝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이렇게 됐다거나 이렇게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치아 모양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높이 부분을 좀 맞춰달라고 깎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 때 먹을 때마다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높은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치아 어금니도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곳은 마모가 많이 됐고 틀어져 있던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얘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맞춰서 교합면을 좀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교합이 잘 되도록 마무리할 때 물론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잘 해주시지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여기가 좀 많이 거슬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교정을 마쳤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보니까 이제 50이 다 된 사람이다, 아니면 나도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아 나이가 중요해요. 치아 상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잘 건강하게 교정 장치를 만약에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걸로, 그리고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좀 잘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쁘게 이렇게 고르게 잘 됐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인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성형을 했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형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뻐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까이서 뵀는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여기가 조금 약간 서양 미녀처럼 예뻐졌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동기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지? 뭐가 달라졌지?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성형은 안 했고요. 교정을 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게 이렇게 달라 보이게 만드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했죠. 네,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조금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저는 발치를 하고 이제 치아가 앞니가, 아랫니가 3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앞쪽이 뾰족하게 모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걸 괜히 이렇게 발치를 하면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물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좀 심사숙고를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제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우겨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이 만약에 의사가 고치는 거지, 환자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인데 저 같은 실제 사례로 내가 겪은 일들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물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임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도 찾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왜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우호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요즘 신상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겨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구독자가 계속 꾸준히 정말 한두 분씩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잊지 않으시고 한 번씩 찾아주시면 제가 영상 가끔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한번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